안녕하세요. 음산한 비밀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평화롭고 고요한 마을에서 일어난 이상한 이야기를 함께 풀어볼 텐데요. 한 남자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주변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남자는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에서 이상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진짜인지 아니면 그가 너무나 평온한 일상에 지쳐서 생긴 착각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해가 지기엔 아직 이른 모양이다. 오후 7시를 훌쩍 지났지만 예날신데 더워난 동네 운동장에 사람들이 제법 거니고 있었다. 운동장 테레를 따라 설치된 스피커에선 어느 대륙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에 대한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너무도 무탈한 일상 속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에선 어떤 편안한 감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미끄럼틀 타는 아이들, 잠기도는 노인들, 이 집 보름달과 교대할 준비를 하며 저무는 대여. 많은 이들의 하루 시작과 하루 끝을 메워두는 저마다의 보금자리들. 이 평화로운 마을에 관여할 수 있는 부정적인 일이란 없을 듯했다. 그나마 분주한 사람이라면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달리기에 몰두하나 한 청년일까. 휴학을 내놓고 집과 도서관만을 가는 일상이 지겨워 시작한 저녁운동. 이렇게 자신을 체력 끝에 몰아세워가며 기진맥진할 때까지 내달릴 필요가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도 여태껏 달리는 이유도 멈춰야 할 이유도 찾지 못한 지 오래. 배우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남들은 이 마을의 장점으로 꼽는 한결같은 나날을 왠지 참을 수 없었다. 휴학을 내기 전까진 알 수 없었다. 아침에 집을 나서 밤까지 치열한 삶을 살다 겨우 침대에 눕고자 찾아오는 곳이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유를 찾아보고자 휴학을 한 지 오래되지 않아 알 수 없는 권태감이 게으름을 채워왔다. 혈관에 기름기가 진득하게 낀 것 같은 이물감. 몹시 답답한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었다. 도저람만 반인다실까 싶다. 시작한 달리기를 통해 어디론가 탈출하고 싶은 욕구는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었자 어떤 행위로도 해결되지 않는 원인 불명의 갈증이 자신 속에서 말라붙어 가고 있는 걸 느꼈다. 이 마을은 배치가 변하질 않아. 모든 게 다 똑같아. 늘 평화로운 사람들의 표정도, 저 낡은 구식 아파트도, 가로등 불빛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아무런 혼란 없는 일상이 흔들림 없이 지속된다는 건 대단한 축복이겠지만 그 달콤한 침묵에 대한 노이로제에 걸려버린 대운에겐 숨구멍을 틀어 막아버린 양 괴로운 느낌만을 가져다 주었다. 불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신경과는 스스로도 정신병이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그걸 알므로써 대운은 더욱 괴로워했다. 이 마을 너무 변하지 않아서 미칠 것 같다고 어디에 얘기한들 공감해 주겠냐는 곳이 속내였다. SNS, 카카오톡, 확성기 들고 동네 떠나가나 소리치는 걸까? 이 마을은 왜 변하질 않습니까? 제가 미쳐버리려면 조금이라도 변해지시겠습니까? 뭔가 좀 새롭게 고쳐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 아파트는 잊어버리죠. 더 일찍 밀려버리죠. 불안만 안 나나요? 윗거름이를 나옵시다. 저 전화를 좀 잠겨도 재밌을 텐데요. 그런 맘청을 해봤자 결국 현실과의 괴리만 커질 뿐. 몇 바퀴를 더 연달아 달리고 나서야 배우는 터질 듯한 심장과 가빠오는 숨덕에 맘상을 떨칠 수 있었다. 음수대 앞에서 모란바가지를 들이키면서 배우는 멀찍이 떨어진 아파트를 응시했다.
바가지를 잘 씻어 엎어놓고 땀을 훔치면서도 대운의 시선은 오늘따라 아파트를 집요하게 쳐다봤다. 자매비유, 즉 데자비와는 반대되는 기능에 미실감을 느끼고 있었다. 저 아파트 뭔가 이상한데. 창문님, 왜 저렇게 없지? 원래부터 저렇게 창문이 적은다? 네가 불신경을 던 건가? 잠깐만. 아예 창문이 없는 집도 있어 보이는데? 보통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정상 창문이 드문드문 어쩌다 하나씩 달려있는 것이 이상했다. 더욱 인정할 수 없는 건 이 운동장을 몇 번이고 달려왔는데 그 점을 지금에서야 발견했다는 게 더더욱 이상하다. 얘 정신병이 환각이나 건망증으로까지 이어진 게 아니라면 분명 저건 미리 청개수와 변한 거야. 물 마시면서 몇 번이고 저 아파트를 쳐다봤는데 지금까지 모를 이유가 없어. 어느덧 해는 잣집을 감추고 발빛 안에 가로등이 환히 곳곳을 비추고 있었다. 땀이 말라붙고 몸이 으슬으슬 떨려오도록 개우는 그 자리를 집추고 있었다. 보이변에 대한 노이로제가 심해진 이후 가장 오랫도록 움직이지 않고 버틴 시간이었다. 이를 가능하게 해준 건 아파트에 이해할 수 없는 유리창 덕분이었다. 보통은 좌우로 8개가 넘어야 할 구조인데 평소에 봐두지 않아서 변한 것인지 변하지 않은 것인지 너와치 말할 수 없는데 아쉽긴 한데 일단 아쉬운 대로 유리창 기준을 좀 채우자. 유리창은 좌우를 합쳐도 새 4개가 있는 층이 드물었다. 딴 눈을 달면 아파트가 땀으로 꺼지기라도 할 듯이 대우는 아파트로부터 눈을 떼진 못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변한 것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대우는 집으로 향하는 길에 마을에서 함께 나보자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너 그 주민운동장 응주대 알지? 우리 맨날 농구하던 운동장. 그래. 그 앞에 아파트 있지 않냐. 흠마 아파트. 그래. 알지? 오늘 있잖아. 오늘 시내에서 물을 마시다가 그냥 흠마 아파트 쳐다보는데 그 아파트 되게 시원하더라. 유리창이 몇 개 없어. 뭐 알고 있었냐? 아니면 기억나냐? 잘 몰라? 하긴 나도 그래서 전화해봤어. 내가 몰랐나 싶어서. 그래 잘 지내지 그럼. 그래 조만간 연락할게. 그래 현할게. 한결같다고만 여긴 마을. 과연 큰 아파트나 변한 곳인지 변하지 않은 곳인지는 다시 모호해졌지만 무언가 몰두할 대장이 생긴 것만으로도 배우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동네 아파트 유리창 개수에 이렇게 집착하는 자신이 미친놈이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사실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있었다. 조금 미친들 어떠냐고. 이튿날 배우는 일어나자마자 도서관 가는 척 가방을 챙겨 나와 일정과는 전혀 반대로 운동장을 먼저 찾았다. 아침 운동으로 일과를 바꾼 것도 아니고 전혀 자신과 연관없는 흔한 아파트 창문 개수를 재러 아침부터 운동장에 찾아온 자신에 대해 배우는 다시금 입장을 고쳤다. 그냥 미친 게 낫다고 인정하자며. 하나, 둘, 셋. 이게 뭔가고 하나 둘 세우고 할 때마다 심이 꼴깍 넘어가는지 스스로도 지다쳤다. 하지만 막상 셈이 끝나자 화를 잊지 못하고 대우는 그저 숨을 꺽꺽 삼켰다. 달려라. 확실히 변했어. 어제보다 밑쪽으로 한 게 밑으론 턱이 없어. 초목내치가 달라 보였던 건
착시야 맘박 때문이 아니라 성을 미묘하게 바뀌기 봐줬어. 대웅은 가방에서 허겁지겁 꼼집과 볼펜을 꺼내 흠아 아파트의 구조를 따라 그리고 그 밖에 파악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적기 시작했다. 흠아 아파트 15초 전 5 XXO XXXO 설거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젯밤에 달려있었던 청원을 새벽에 깨우는 일이 떠보고 무엇보다 있을 만한 위치에도 없는 일기장을 바로 앉아있으면 못할 망정 추진다는 것도 이상하고 기본적으로 사이 치울 필요 없이 그냥 유리창을 뗀 것만 놔도 말끔한 콘크리트 사루 안에 저렇게 도수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수영어진 건물에 유리창 넉넉 빼는 게 그렇게 쉬운 거라고? 대웅은 공집과 아파트를 번갈아가며 쳐다보다 문득 동이수대 너머 벤치에 앉은 노인과 눈이 마주쳤다. 으쓱. 대웅이 고개를 까딱대며 인사하자 노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다. 일단 어떤 유리창으로 생긴 건 아니고 있는 게 익스럽다. 수가지는 잘 알겠어. 그게 왜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아무 변화 없다고만 생각했던 우리 마을이 그렇게 미스테리한 곳일 줄이야. 이제 저녁 운동은 치러도 되겠어. 오늘은 이 정도로 된 거라고 여지며 대웅이 늦게나마 도서관으로 향했다. 아직 노인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다지금 치팅과 품침이 돌고 돌아 전액이 퇴자 운동복 차림의 대웅이 운동장을 찾아왔다. 여전히 노인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까는 인사가 무성의했다고 여긴 대웅이 허리를 제대로 숙여 인사하자 노인은 의뢰와 마찬가지로 끄덕였다. 마음이 홀가분해진 대웅은 다시 돌아서서 물 한 바가지를 마신 후 그녀 아파트를 향해 돌아섰다. 하나, 둘, 셋, 넷. 다진 후 창문 제기가 시작되었다. 이번엔 아까워 차이가 없는데 왜 이런 창문이 사라져 있으려나? 몇몇 집이 켜진 불이 사람 사는 건물이란 걸 말해주고 있었다. 흠아 아파트 사는 친구라도 알면 뭐로라도 볼 텐데 불쑥 들어가서 이것저것 정보를 캐고 다니자니 아무리 평화로운 마을이라지만 괜한 오해 사기 쉽다고 생각해 대문은 그럴 용기까진 나지 않았다. 그 순간 한 집에서 불이 꺼졌다. 뭐야? 놀래서 커진 눈물 깜따지며 대운이 한 발짝 아파트 앞으로 다가섰다. 하나, 둘, 셋, 넷. 이럴 수가. 불이 꺼진 게 아니라 켜져 있던 창문 중 하나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 사실을 안 대우는 지금껏 창문이 사라진다는 가정을 미리 하고 움직여 왔으면서도 눈으로 현장을 목격하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모순을 느끼곤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럴 리가. 내가 숫자를 잘못 세거나 착시였겠지. 착시야. 착시가 아니야.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 꽃기는 언제니 벌어졌으나 어느 한쪽도 틀린 말이 없었기에 쉽사리 졸음이 나지 않았다. 흠아 아파트의 창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말해야 할지 119에 말해야 할지 어쩌면 먼저 도착하는 건 정신병원에 맴들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대우는 생각했다. 신념과민이야. 이 정도면 진짜 병이야. 차라리 내가 병 내놓을까? 강난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뇌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뻔하잖아. 대웅은 약속을 어준 아이처럼 불안해하며 노인이 앉은 벤치 옆자리에 앉아 손톱을 잘끔잘끔 뜯었다. 오래도록 두 사람 사이엔 침묵만이 이어졌다.
뭐지? 자네 큰 아파트를 쳐다보고 있는 거며 말이야. 그 말에 대운이 훔친 놀라며 노인 쪽을 쳐다봤지만 분명 옆자리에서 소리가 들렸음에도 사방 어디에도 노인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 혼란에 지댈 곳을 잃은 대웅의 눈꺼풀이 파리를 떨렸다. 창문은 착하기로 붙이자 아침에도 저녁에도 마주치고 막 이제까지 반하진 할아버지가 갑작스레 사라진 건 뭐야. 방금 나에게 정확한 문장으로 말까지 걸어왔는데 설마 그 차이라네? 창문이 사라진 게 착각이 아니란 쪽이 마음속에서 좀 더 우세해졌다. 그쯤에 이르자 대우는 더 이상 그 벤치에 앉아있기조차 두려워져 그만 집으로 향해 보였다. 그날 밤 대우는 잠에 겨우 들 때까지 기문자무한 와중에서도 불 켜진 창문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전멸의 완전히 시달려야 했다. 정말이야, 유리증이 사라졌다니까? 한 미친놈 많이들 다니는데 거짓말은 왜 해? 그랬나? 뭐? 내기? 해! 하잖아! 얼마 걸까? 10,000원 가! 그래, 주일 되잖아. 알았어, 전화 떨린다. 야, 들리나? 장병원, 브레진이지 안녕하세요. 내 10,000원 잘 가져왔냐? 구매진이 안 맞는다. 뭐해? 흥영 아파트랬지. 공이실을 쪽으로 가자.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제대로 반겨주기도 전에 도자랑은 내기 승무부터 내고자 옴순의 앞으로 안했다. 일단 자세만 확인시키고 나면 10,000원이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여기며 대운이 동문과 함께 옴수대학교에 도착했지만 그와 동시에 날아온 건 동문의 해대학이었다. 야, 이 사내꾼 놈아. 이리장님 뭐? 아주 흥미와 주세요? 해리포터 작전 읽어라. 뭐? 야, 뭐야? 우리 봐라, 유리차. 대운이 얼얼한 머리를 부여잡고 고개를 드니 유리창이 다닥다닥 아주 가지런하게 달려있는 아파트가 서 있었다. 언제 유리창이 사라졌냐는 듯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자, 10,000원 내놔. 야, 잠딱. 야, 이 잠이 없는 새끼야. 저번에도 전화로 유리창 얘기하더니 밑밥 가느라 수고했다. 야, 어느란을 빼서 가놔. 용무정이 있을게. 동무는 즉사게 대운의 10,000원을 차가더니 농구장 쪽으로 달려가 보였다. 간만에 만날 친구를 따라가야 맞겠지만 대운은 차마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어 동문의 떠난 자리와 아파트만 번갈아가며 쳐다봤다. 언제 유리창이 없었냐는 듯 빼곡히 붙어있는 창문들이 야속했다. 자네, 그 아파트 쳐다보는 거지?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노인의 목소리. 반사적으로 대운이 뒤를 돌아보자 아까까지만 해도 벤치에 없었던 놈이니 벤치에 옥매무새 하나 구겨지지 않은 채로 사뿐히 앉아있었다. 다가오는 놈지 쪽은 없었는데 유리창 개수라도 세고 있었던 모양이지. 잘보니 어떻게 아시죠? 자네가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볼 줄 알았어. 저 아파트 아시냐고. 나 저 아파트 주민이야. 대문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미치광이처럼 보일까봐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긴 꺼려왔는데 이렇게 가까이에 실마리가 있었다니. 그 아파트만 그런 건지, 만약 그렇던 아니들 왜 무엇이게 사라지는 건지 궁금하다.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무엇도 또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전 이 마을이 진화에 좀 미칠 것 같았습니다. 무엇 하나 바뀌는 것도 없고
아무런 일도 없는 이곳을 실증나던 잔이었죠. 그런데 어르신 말씀대로 큰 아파트의 수상한 점을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유리창을 사라졌다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어르신도 사라졌다가 나타나신 거죠? 너무 서두르 물어보지 말게. 나도 생각을 좀 정리해야 하기도 하고. 아니, 내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 최대한 서두르 급하니 좋을지도 모르겠고. 일단 단도직입 쪽으로 얘기해 주겠네. 사라지는 것. 그것에 대해 많이 알수록 사라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세. 예? 자네가 뒤이게 보지 않았어. 이 마을에서 사라지는 곳을 그 아파트와 이해하지. 그 사실을 아는 건 그 아파트에 몇 남지 않은 주민들 뿐이야. 몇 명 남았는지를 나도 정확히 알 수 없네. 가장 최근에 그 아파트 주민을 만난 지도 2년이 넘었어. 내가 재혼하고 생각하진 않지만 앞으로 내가 그대를 만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노린이 이야기를 풀어낼수록 대우는 더욱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머리 떨어진 농구장에서 농구이 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대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리에 서서 노인만을 노려봤다. 눈에 힘을 주어 쳐다보지 않으면 노인이 금방이라도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기에 놓칠 수 없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알 수 없네. 왜냐면 언제부터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사라져버린 때문이지. 하지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도 할 수 없네. 그 사람이 사라진 것인지 혹은 잠시 사라져 있을 뿐인 것인지 모르니까. 다만 선고자들에 의해 몇 가지 알려진 사실이 있네. 우선 그 시작은 그 아파트에서 시작된 것이 맞아. 그리고 급속도로 전파되었지. 전염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까? 이 현정이 전염병처럼 퍼졌단 말씀이군요. 그럼 사라진다는 건 그런 사람으로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인가요? 맞아. 또 병과 비슷한 점이라네. 저마다 짊어진 무기가 튀다 쪽이지. 누군가는 단기로 하늘고래, 누군가는 결핵으로 앉는다고 말일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예 사라지거나 혹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거나의 차이겠군요. 그 역시 맞다네. 내가 좀 더 쉽게 살면 잊을 수 없는 것을 이해해주게.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해질 걸세. 누구는 사라지고 누구는 사라졌다가 나타나는가? 네, 주민들도 창문도 왜 사라지는 거고 왜 나타나는 겁니까? 그들은 어디로 간 거죠? 거기까진 대답해줄 수 없네. 미안하네. 정말로 내가 모르는 세상의 일이야. 내가 만약 그 정도까지 알았다면 난 영원히 사라져버렸겠지. 여기에 내가 해주려던 답이 있네. 누구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지 그건 어디까지 아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잠깐만 제발요. 좀 쉽게 말씀해주세요. 말 그대로야.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고작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뿐이지. 그 왜에 어디까지 대답할 수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 혹은 다시 나타날 수도 있지. 그게 그 아파트 주민들의 대다수가 사라져버린 이유야. 그들은 왜인지를 알고 있어도 몰려? 맞아. 제초에 사람들이 사라진 이후 그 왜에 대한 질문들은 그 사람들을 이을 선무자들에 의해 퍼져나네. 그때까지는 이 사건을 주위에 알려서 더 이상 사라지는 것들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지. 실패했나요?
사라지는 것 자체를 막지 못했어. 다만 모두가 사라지는 고막을 제키지. 너 아파트만 저주에 씌였기 때문이에요? 마치 나처럼 말일세. 결국 외를 하는 사람들은 전나란 일을 그만두었고 모두 돌아오지 못했네. 사라진 이웃고 영역. 그러나 그 아파트에 남은 사람들은 뇌에 대해 모두 나빠진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네. 다만 사라졌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어. 이유를 줄곧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걸 모른다는 얘기지. 우리가 아는 수진의 이야기에서 그저 수일에서 짧게는 수시간 동안에 사라졌다가 나타날 뿐이야.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년, 몇십 년을 사라졌다가 나타날지 모른다네. 이 사건에 대해 정보 이해하는 순간 영혼이 어딘가로 사라져 버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사라지기도 하지만 언젠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결론인가요? 그럼 창문은 왜 사라진 걸요? 나도 알고 싶네. 난 가족과 이웃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 그런데도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 때문에 수일에서 수시간을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하고 있다네. 나는 찾고 있네.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생존자를 말일세. 그래서 흔나 아파트에서 가까이 이곳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야. 혹시라도 생존자를 만나게 된다면 나는 좀 더 진실에 접근할 걸세. 그럴수록 나는 더 오래 사라져야 하겠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이게 최선이야. 원래라면 그나 아파트 사람들끼리의 약속이 있기에 외모인이 자네에게 그나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금기일세. 미안하네. 하지만 나는 혹시나 자네가 그나 아파트의 생존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저 아파트를 주의 깊게 쳐다본다는 건 그럴 가능성이 있어. 시작되었고. 길어진 이야기에 깊은 숨을 들이마신 노인이야 고개를 치켜들자 주위에 사람은 없고 노인 혼자만이 빈치에 앉아 있었다.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대웅이 나타났다. 주위에 몇몇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웅이 갑작스레 나타났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 다만 노인은 다행히도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다. 기다려는 해. 이런 거군요. 사라졌다가 나타난 건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숨은 시간이 대웅이 시계를 쳐다보니 4시간이 흘러 있었다. 아차 싶어 핸드폰을 보니 도인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게 와 있었다. 4시간에 부재다 하시구나. 나는 소희를 사라져 본 적도 있지. 이래서 내가 병이라고 표현한 것일세. 미안하네. 만약 나를 쉬하고 싶다나 그렇게 해도 좋아. 아니요. 머리로 조금나마 알게 돼서 좋습니다. 이제 그만 파고드는 게 어떤가. 나야 살 때까지 살아봤으니 앞으로 더 이 일에 대해 하나마도 미련이 없지만 자네는 한참 꽃피운 나이에 계속 시간의 공백이 생기면 이젠 진로를 장담할 수 없어. 아니요.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완전히 알고 싶어요. 내가 자네에게 알려주긴 했지만 자넨 흔나 아파트 사람이 아니야. 흔나 아파트 사람들 중에 나처럼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 있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짊어지고 모두를 돌아오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하네. 그렇지 않고서 이 일이 더 알려지면 결국 외부로의 천연만큼은 차단시킨 상보자들의 노력이 문고통이 되는 거야. 왜 흔나 아파트의 조수가 시작되었는지
알면 알수록 더 오래 사라지는 비밀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청문은 왜 사라지는 것인지, 아파트는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인지, 완벽히 알아버린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모두가 알아버린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네가 나의 판에 치려 하는 것 같고, 그 정말 심한 사라지는 주제에 이 마을인 몹시 지루했습니다. 이젠 아니에요.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마을입니다. 변한 무쌍하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일변이 아니리다. 제 불치병을 침의 준비를 하시죠. 전 더 알고 싶습니다. 만약 진화 사라진다면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두 개. 너무 위험해. 우리 인진 모두 탓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사라졌다고 하지 않았나? 한 가지 궁금한데요. 우리 뉴스에 안 나왔죠? 실종 신고야 못한다 쳐도 대본을 만류하던 노인이 순간 사라져버렸다. 사라지던 곳이라. 조용히 욱조리던 대없는 노인이 사라진 벤치에 눈 깜짝할 새에 앉아있는 학여인을 쳐다보았다. 여인이 살짝 당황한 듯 개운을 쳐다보자 개운은 싱긋 웃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흑나아파트 사시나요? 그런데요. 지금은 2014년 2월 16일입니다. 설는 많이네요.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따지기에 아직 이른 모양이다. 오후 7시를 훌쩍 지났지만 개나진 듯 호환한 동네 운동장에 사람들이 제법 거닐고 있었다. 운동장 트랙을 따라 설치된 스피커에선 어느 공항에서 일어난 인질극 사건에 대한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너무도 무탈한 일상 속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어떤 불안한 감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미끄럼틀 닿는 아이들, 장기 드는 노인들, 이제 보름달과 교대할 준비를 하며 저무는 태양, 완행 1일의 하루 시작과 하루 끝에 메어드는 저마다의 보금자리들, 이 평화로운 마을에 관여할 수 있는 부정적인 일이란 없을 듯했다. 그나마 분주한 사람이라면 지금 사람을 찾는 벽보를 붙이고 다니는 한 아르바이트생 정도일까. 사람을 찾습니다. 성묘 장배훈, 나이 26세, 영모 179cm, 75kg의 안경을 쓴. 2014년 6월 친구와 주민 운동장에서 만난 중 행방이 점차 밀려내져 다출이 자제시럼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지 6년째입니다. 혹시 미 실종인의 행방을 아는 분께서는 다음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산의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20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은 이 마을에서 일어난 이상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변화가 단지 상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섬뜩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음산한 비밀들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